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1월 13일 뉴스와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조사 거부인데 불출석 사유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야당이 이른바 경호처 내 김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인물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함께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과 함께 역시 세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광우 본부장에게도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호처 내 또 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에겐 내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경호처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종준 처장은 오늘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박 전 처장은 경찰에 본인의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인데요.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방어선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 누군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체포되면 분산해서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협조하는 직원들은 선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국회에서 무력을 사용해 방해하는 행위는 현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26명의 신원 확인을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는데요. 경호처는 아직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만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냈습니다. 공수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기가 이번 주 안으로 전망입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는 어제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방부에는 경호처에 파견된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에도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이나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이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에 따른 피해는 없을 거라는 점은 확실히 했습니다. 국방부와 경호처에 방해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영장 집행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여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김 차장부터 체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장 집행 시점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형법상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도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육성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는 말을 믿고 러시아로 왔다는 진술이 담겼습니다. 천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생포한 북한군의 육성이라며 SNS를 통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생포된 뒤 우크라이나 키이우로 이송돼 신문을 받고 있는 20살과 26살의 젊은 북한군 병사입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쿠르스크에 도착할 때까지 참전이 아닌 훈련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는 두 병사의 대답이 엇갈렸습니다.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좋은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신문은 우리 국정원의 통역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을 제안할 경우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들이 귀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생포된 북한 병사들이 쿠르스크 전투 중에 북한군 상당수의 병력 손실을 증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분석에 따르면 현재 11,000여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지만 러시아는 북한군의 존재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설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반찬 김은 1년 전에 비해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정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마른 김 10장의 평균 소매 가격은 1,562원이었습니다. 한 장에 156원 꼴입니다. 1년 전 10장에 1,054원, 한 장당 105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8%가 올랐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 가격은 2,070원까지 높아져 장당 200원 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수출 수요가 늘어 재고가 감소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물김은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 반전했고 3월쯤이면 마른 김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김 외에도 수산물 물가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국산 염장 고등어의 경우 한 손, 2마리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10일 기준 6,276원으로 지난해보다 37% 올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산물 물가는 정년 대비 3.1%가 올라 2.6%인 농산물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기와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 비축분 등 정부 가용 물량 1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씩 방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협 계약 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하고 배추와 무 할당 관세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안공항을 비롯해 광주와 여수, 포항, 경주 공항에는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예상을 웃돈 고용 지표 탓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삼성증권에서 전하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만에 2,500선을 내줬고 코스닥 지수는 71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1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질 것이란 인식이 반영됐고 이에 달러와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22포인트 하락한 2,489.56포인트에 코스닥은 9.68포인트 하락한 708.2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하락한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부진했던 영향을 받아 국내 반도체주도 하락률이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4.5% 하락하며 2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이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한미약품은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3% 이상 내렸고 코스맥스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에 5% 올랐습니다. 한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건 테마주로 꼽히는 전력 설비와 건설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제일일렉트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퇴근길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 김포의 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눈발이 제법 강하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까지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강원 내륙에는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4.1도까지 올라 큰 추위는 없었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수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6도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광주 0도, 대구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부산이 12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는 제주와 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5시 뉴스와 경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